자, 오늘도 우리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사업 실험실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컨설턴트 김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홈페이지 제작하고 있는 웨비드 MK 대표 정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명관 대표님이 홈페이지 시작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답답해요. 왜냐면 어떤 식의 아이템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이 홈페이지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될까를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참 신기하고, 네, 그쪽에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주제, 여기 논란이 좀 될 수 있긴 해요. 네. 저도 좀 답답했거든요.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근데 여기에 네. 저 같은 이제 청년 사업가들이 모이는데 그 옆호실에 네. 굉장히 좀 똑똑하신 그 대표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요즘 또 여기 2년 채우시고 저기 파주에서 하는 청년사관학교라는 곳에 합격이 됐어요. 아, 청년 창업사관학교. 네, 청창사. 예. 대단한 거잖아요. 어유, 뭐 실력이 있으시네요. 네. 뭐 유명한 거 몇 개 있죠.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아, 초창패. 네. 근데 요즘 뭐 네. 요즘 초창패 하려면 뭐 매출이 뭐 10억 이상 돼야 된다, 20억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고. 아, 이게 정말 진짜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것인가? 너무 벽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게 그 청창사를 합격을 해가지고 한 1억인가 2억 정도를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금액을 제품 제작에는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 한번 하는데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이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주관 기관이 이제 중진공이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청창사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청창사 선정됐다면은 많은 노력 그리고 아이템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잖아요. 네네. 그 사업계획서 안에 또 어떤 항목으로 어떤 비용을 쓸 건지 그 예산에 대한 항목이 또 다 있습니다. 시제품과 관련되는 거를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홍보 마케팅과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대표자나 직원에 대한 급여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만 되지 이거를 뭐 무조건 생산에는 못 쓴다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이사 월급으로 주어서 내 월급으로 개인 투자를 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럼 미안한데 내가 이제 카드로 끌을게. 나 한도가 2,000인데. 참고로 네. 뭐 대표이사의 급여를 뭐 파게 책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제 보통 그 인건비와 연관되는 목적은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면 더 좋으니까, 예, 그런 인건비로 쓰라는 목적이지 닦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만들었는 이 아이템, 결국에는 제품을 출시를 하려면 대출이든 뭐 지원금이든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애초에 시드가 없는 이런 분들은 생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창업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전략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 두 분을 뵈면은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보다 훨씬 큰 무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34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지 않은 청년은요, 굉장히 큰 기회를 스스로 갖고 있다. 청년 창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따라와요. 창업을 했는데 5년 동안 국가에서 세금도 하나도 내지 말래. 부가세도요? 부가세는 아니지. 소득공제.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세공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참고로 부가가치세 세금 낸 거를 내가 세금 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많아요. 부가세가 뭐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 돈을 소비자한테 전가해서 소비자가 내는 거죠. 소비자가 낼 거를 내가 사업자가 네. 대신 모집해가지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세금 낸 거로 착각을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 창업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면은 5년간 면제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큰 무기예요? 근데 제가 소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 이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개인을 하는 게 맞아, 네. 법인을 하는 게 맞아. 대표님은 지금 개인 사업자인가요?
아니 저는 프리랜서라서. 아, 네. 3.3? 네네 3.3 제가. 종류를 다 모여 있네요. 법인 대표님이시잖아. 저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예, 법이 이제 전화를 아, 주면 개인같이 생겼어. 개인같이 생겼다는 건 아니죠. 그런 얘기 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제 개인으로 하는 거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설랑설레 하거든요. 네. 이걸 갖고 이제 경영 컨설턴트들도 네. 뭐 법인 전환을 하십시오, 아니면 뭐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세요,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래요. 법인으로 가느냐 개인으로 가느냐의 기준은 이익이 1억은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럼 프리랜서가 만약에 한 1억 5천을 매출을 찍었어요. 그럼 법인화가 하는 게 더 이거는 세무사 영역인데 내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맞아요. 너무 어려워 벌써.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너무 어려워. 저기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죠. 내가 낸 세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대표님이 또 잘하시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진단을 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제 그런 실무는 그 정해진 자격사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례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얼마까지 뭐- 받아줘 봤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최고 높은 금액 정도를 한번 살짝 말씀. 포땡땡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네. 9천억 정도 돌려받았더라고. 호텔 때문에 뭐 알잖아요 나. 아, 신문에 났던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네. 내가 개인적으로 떡볶이집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었는데 네. 개인이 하는 데 개인이 있어요. 하는 근데 직원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세제 혜택 받은 분도 계세요. 좋은 거 하려고 하는 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